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지숙입니다. 올해 72. 6개월 전 딸이 저를 보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엄마, 여기 월 500만 원이에요.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5성급 호텔 같은 곳이래요. 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효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그 화려한 실버타운에서 제가 본 것은 돈으로 포장된 외로움이었고 명품 옷을 입은 노인들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죽음조차 상품이 되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저는 도망쳤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유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딸과 작별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 올게요. 한 달에 한 번? 500만 원을 내고 한 달에 한 번 보러 온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으며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숙님. 516 호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마치 호텔 직원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TV, 개인 욕실, 작은 거실까지. 와,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1층 대형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516 호실은 3번 테이블입니다. 안내받은 테이블에 3명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 한지숙입니다.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을 걸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여기선 친해지면 안 돼요. 네? 왜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으악!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523호실이었습니다. 여기요! 523호실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방으로 돌아가세요. 치매 환자분이 악몽 꾸신 거예요. 하지만 소리가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페널티 부과됩니다. 페널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9시 건강체조, 10시 자유시간, 12시 점심, 2시 취미활동, 6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한지숙님, 복도에서 9시 이후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한지숙님, 다른 호실 방문은 사전 신청 후에만 가능합니다. 한지숙님, 외출은 보호자 동행 시에만 허용됩니다. 저는 72살 어른이었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04호실 방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기요, 504호 방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식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은 어제 퇴실하셨습니다.
퇴실요? 인사도 없이요? 네,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나가셨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제게 이틀 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자식들도 안 와요. 그런 분이 갑자기 퇴실했다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518호실 김할아버지가 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518호 할아버지는요? 중환자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노인들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처럼. 어느 날 밤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였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했어? 응, 504, 518, 그리고 523까지 3명 정리했어. 정리라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고 외부 병원으로 보내면 끝잖아. 그럼 자리 비니까 새 입주자 받고. 근데 진짜 아픈 건 아니잖아. 그게 중요해? 어차피 가족들은 확인 안 하니까. 우리가 입원했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 하긴 500만 원씩 내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가족들인데. 조직원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노인들의 호실 번호를 적었습니다. 504, 518, 523, 517, 511, 519. 6개월 동안 총 18명이 사라졌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진 노인들은 모두 가족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노인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노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노인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여기서 나갈래. 엄마 왜요? 거기 비싸게 돈 내고 보냈는데. 아니야. 여기 이상해. 노인들이 자꾸 사라지고. 엄마 또 시작이세요? 거기 5성급이에요. 엄마 친구들도 부러워하잖아요. 은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경비가 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산책요? 새벽 4시에 산책이요? 보호자 동행 없이 외출 불가능합니다. 저는 72살 어른이에요. 제가 나가겠다는데 왜 막아요? 규정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나는 여기 죄수가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를 밀치고 밖으로 끼어쳐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상쾌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갈 곳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편의점에서 삼바낀 밥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걸 먹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식사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방은 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
하지만 여기엔 규칙이 없었습니다. 밤 10시에 복도를 걸어도 새벽 4시에 나가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엔 진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라면 드실래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심심한데. 좁은 복도에서 아저씨와 라면을 먹었습니다. 5성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2층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김치 있으세요? 제가 집에서 담궈한 거 나눠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고시원 복도는 좁고 낡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나오신 거예요? 거기 얼마나 비싼 곳인데. 은지야, 앉아봐. 저는 딸에게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지는 노인들, 직원들의 대화, 감옥 같은 규칙들. 엄마, 그래도 여기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고시원이라니. 은지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화려한 감옥보다 자유로운 옥탑방이 좋아. 엄마가 원하는 건 5성급 방이 아니라 엄마를 엄마로 대우해주는 사람들이야.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삽니다. 아침엔 옆집 아저씨와 커피를 마시고, 점심엔 2층 대학생이 김치를 나눠주고, 저녁엔 1층 할아버지와 산책을 합니다. 딸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500만 원을 아껴서 제게 용돈을 주고 함께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시설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관심일까요? 500만 원짜리 방일까요? 아니면 5천 원짜리 떡볶이를 함께 먹는 시간일까요? 저는 5성급 실버타운에서 배웠습니다. 돈으로 포장된 효도는 결국 외로움을 숨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진짜 효도는 자주 찾아오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비싼 곳에 모셔두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곳인지, 아니면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곳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가격표가 없다는 것을.